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함께 하는 시간 2020학년도 광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제대로 좀 아느냐, 나중에 또 평균 구할 수 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확률의 총합 항상 1이 되어야 되니까 b 값은 계산할 필요 없이 1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 전부 다 합해서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4분의 1, 2분의 1 더하기 a 이 결과가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그럼 또 얼마가 이게 4분의 3이었으니까 4분의 1 해서 또 가볍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기대값 평균을 구해 간다는 얘기는 각각 확률 변수하고 확률을 좀 곱하기를 좀 해서 더하기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그냥 2분을 쓸까요? 더하기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4분의 1에다가 2를 곱하기 해주니까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볍게 또 기대값이 1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bx 플러스 a다 라는 얘기는 expectation b 값이 1이었으니까 x 플러스 a가 되겠고 a 값까지 숫자를 써야 되겠죠. A값 4분의 1을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expectation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항목, 그러니까 이제 1 더하기 4분의 1 해서 계산 결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4분의 5 이렇게 체킹하면 되는 그런 문제. 확률 분포표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다음 그곳에서 평균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어찌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흰 공 3개, 검은 공 6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7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겠습니다. 와, 많이 꺼내네요.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자, 근데요, 확률 변수, 검은 공을 좀 5개 이상 꺼내라 그런 얘기인가요? 검은 공을 5개, 그러면 흰 공은 몇 개 꺼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7개 꺼내는데 흰 공 2개? 그러면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6개에 1개, 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6개까지 있겠죠. 검은공 6개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산수해야 되는데, 그럼 반대되는 경우는 뭔가요? 흰공이 많이 나와봐야 흰공이 3개 있는 거니까, 검은공은 그럼 4개를 꺼내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건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검은공 개수를 좀 줄여가면 흰공 개수는 더 이상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는 이제 여사건을 이용해서 좀 식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x 변수가 5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요 전체 1에서 px가 이제 4일 때를 구하면 되는 거죠. 5 이상인데 반대되는 경우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는 공이 9개가 있는데 9개에서 7개를 꺼내겠다 이런 얘기 되겠고, 검은 공을 4개, 검은 공이 6개 있었는데 6개에서 4개를 꺼내겠다. 흰 공은 3개에서 3개 꺼내니까 이걸 산수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 빼기 이런 부분들은 9 컨비네이션이 처리해주면 되겠고, 6 컨비네이션도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9, 8 나누기는 똑같이 안 하면 되니까 6, 5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에다가 2,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 1 빼기 1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적으로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12분의 7이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순간순간 이 문제는 이렇게 검은 공 5개 이렇게 검은 공 5개, 6개일 때 계산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좀 반대되는 경우가 한 가지니까 이렇게 순간 여사건을 이용해서 계산해가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센스 있게 대처해가는 거죠. 자, 순간순간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어떻게 좀 효율적인 풀이를 진행하느냐, 이런 거 조금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평균, 모표준편차 가르쳐준 모집단에서 크기가 있는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 파 역시 정규분포를 따라가야겠죠. 무슨 관계가 있냐 물어봤습니다. 모집단하고 이 부분들 x 파 a 기대값 어떻게 되나 모평균은 같아집니다. 이거 좀 익히라는 건가요? 그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모평균이 4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문제에서 m에 해당하는 값은 그대로 40에서 가볍게 끝나면 되겠고, 됐습니까? 분산을 좀 구하게 되면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 표준 편차가 제공되어 있는데, 자, n은 모르겠고 표준 편차는 9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계산 결과가 지금 4분의 1 이렇게 나오란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n값은 36 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각각 구했을 때 이제 이 값을 뭐 더하기 해달라? 그럼 뭐 더하기 결과는 76 가볍게 풀어가면 되는 내용. 자, 모집단하고 표본 평균의 기대값 분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y가 각각 정규분포를 딱 따르는군요. 근데 와우 재미난 형태식인데요. 자, 뜻하게 좀 알아보려면 뭐 평균이 13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11 그 다음에 K 값 좀 오른쪽 비교해보면 좀 큰 값인 것 같죠. K 값 이렇게 해서 이런 확률을 구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 부분들은 이렇게 좀 살피게 되게 되면 평균이 28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이제 구해야 될 것은 K 부분 좀 작은 것 같고 31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K값. 그래서 이제 이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되어 있습니다. 자, 키포인트 부분들은 뭐 그러면 뭐 표준화를 통해서 좀 계산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좀 센스 있게 볼 부분들은 표준 편차가 2인데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막 1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고 표준 편차가 3인데 1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오른쪽 부분들 이 왼쪽 부분들 넓이는 똑같은 부분. 자, 그러면 뭐 여기 체킹한 부분끼리만 좀 같아지면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뭐 수식 형태로 조금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K 되는데 이 부분들 표준화 시켜가서 구하려면 Z 값을 좀 구해가야죠. 표준화 값. 됐습니까? 2분의 해서 차이를 구하게 되면 11 마이너스 처리해 주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처리되는 항목이겠고 여기는 이제 K 마이너스 13 이렇게 좀 계산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변수 y가 k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31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은 z값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가 되죠. 3분의 처리돼서 자 31에서 28 빼니까 여기 3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여기는 k-2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이곳 값이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같아지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이 부분들의 넓이 값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는 z로 고쳤을 때 표준화 시켰을 때의 값이 하나는 음수되고 하나는 양수되어야 되는데 절대값이 또 똑같은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2분의 k-13 3분의 k-28 이렇게 처리되는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이런 형태가 되니까 둘을 좀 더하게 해주면 0입니다. 이런 관계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호호호. 좀 재미난 표현 그런 형태가 나와 있는데 좀 산수는 좀 불편합니다. 그죠? 0이었으니까 그냥 하면 되겠죠. 뭐 3의 k-13 더하기 2의 k-28 이꼴 제로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계산을 좀 이쁘게 좀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쁘게 잘 됩니까? 오케이 되겠고 이항시키면서 39에다가 여기는 그럼 얼마인가요? 50, 28, 16, 56 이렇게 처리 되는 그런 항목이겠죠? 자, 그러면은 80에 95가 되는 건가요? 80에 9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K값이 5일은 5, 59, 4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K값 19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수식으로 돼 있을 때, 뭐, 풀이는 다 설명해 드렸는데, 수식으로 돼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뜻하기 좀 잘 안 되면, 이렇게, 저기 뭐, 정기분포 모양 그려가지고 이제 무엇을 구해가는지 그 의미들을 좀 이렇게 좀 적어보면 되는 거죠. 뭐 아주 단순한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의미 파악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식 형태로 이렇게 가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풀어가면 되는 것이 좀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정기분포 이런 내용들 약간의 좀 개념적인 정리 요소가 좀 필요한데 이 부분들을 그냥 처음부터 너무 수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일이 없이 잘 처리하려면 개념 정리도 조금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3점을 얻고 3의 배수의 눈이요? 그럼 뭐 3분의 1 확률이 되는 거죠? 3,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3의 배수의 이건 플러스 3점. 그럼 3의 배수의 눈이 아니라는 얘기면 이렇게 되면 플러스 1점. 이러한 게임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임을 180번 반복한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죠. 그럼 뭐 이항부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80번 이렇게 되겠고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뭐 3의 배수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변수로 보게 되면 3분의 1 확률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뭐 CNS가 충분히 크니까 정기분포를 따라가면서 NP 처리해 주는 거니까 한 60번 나오고 되죠? 60번 이것만 구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기대값 구해가는 거니까. 그러면 또 분산도 구해야 되는데 이곳에다가 3분의 2를 곱하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60에다가 그러면은 여기가 20 되겠고 와 이게 좀 뭐죠? 아이고 40입니까?
에이, 뭐 이거 좀 별로 관심 없는 차니까 어쨌든 대략 이제 60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처리해주면 이 횟수에서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3점을 얻으니까 플러스 3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180번 중에서 마이너스 x 이럴 때는 이제 플러스 1점이니까 이렇게 더하게 해서 2x 플러스 180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얻은 점수가 되겠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을 좀 이제 수익을 좀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때의 뭐 기대 점수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점수의 기대값은 2x 플러스 180이다 이렇게 좀 생각. 그러면 2배 기대값에다가 더하기 180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 기대값이 지금 우리가 좀 간단하게 그랬을 때 60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6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0에 여기가 그러면 120에다가 180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300점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항분포를 좀 살짝 좀 응용시킨 건데 뭐 똑같은 거 180번 반복한다. 이항분포 기준을 3위배수를 기준했는데 뭐 아닌 걸 기준을 할 수도 있고요. 기준 이제 스스로 우리가 좀 정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얻은 점수 뭐 이렇게 좀씩 세워가는 이런 부분들만 조금 살짝 아이디어 내면 되겠죠. 근데요, 뭐 나온 횟수 x 그러면 아닌 횟수는 180 마이너스 x 해서 식 세워가는 부분들이 뭐 특별하게 많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차분하게 문제 좀 정확하게 잘 읽어서 대처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6번 살펴봅니다. 각 면에 1, 1, 2, 2, 2, 3, 5 개수가 좀 다릅니다. 그죠? 숫자가 적혀져 있는 정육면체 주사에 있습니다. 나온 눈의 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하겠다. 그러면 뭐 표 만드는 것은 변수는 1, 2, 3 해서 만들어가는 거니까 뭐 쉽게 좀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확률들은 6분의 처리해서 2개, 3개, 1개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x수 기대값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와, 근데 분산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와, 산수의 끝판왕인데 참. 자, 뭐 기대값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6분의 열심히 좀 곱하기 해야 되니까 2, 6, 3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6분의 11 약분이 안 되는데 좀 시간 좀 걸리겠네요. 제곱의 평균도 구해야 되죠. 6분의 이번엔 좀 제곱해서 곱하기 해주니까 2에다가 4, 3, 12에다가 9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 그러면 또 이것도 얼마인가요? 6분의 23. 와, 진짜 산수 잘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뭐 분산을 좀 구해야 되죠. 분산을 구하려면 우리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산수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6분의 23에서 6분의 11의 제곱을 좀 빼야 되는 거니까 그럼 6 곱하기 6에 23 곱하기 6 처리해 주겠고 11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1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6분에 처리하겠고 이건 그럼 얼마인가요? 3, 6, 18에다가 2, 6, 12, 138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건 뭐 121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죠. 그럼 이제 36분에 빼니까 7에다가 그럼 뭐 17 이렇게 처리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분산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분산 다 구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6x-5다. 이제 변수 변화를 좀 살짝 집어넣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뭐 36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변수 변화는 의미보다는 뭐 답을 좀 쉽게 여기 36분에 생긴 부분을 처리해 가서 뭐 17입니다 이렇게 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죠? 뭐 변수 변환도 간단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 큰 흐름 틀에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공부해야 될 그런 항목들. 이제 그냥 분산 질문하는 것부터 이제 시간 좀 걸리니까 평상시에 연습량이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표 만들어서 평균, 제곱의 평균 거쳐서 분산 거쳐가는까지 구해가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지만 그래도 뭐 시간 좀 이제 걸리는 그런 패턴이니까 평상시 연습 좀 충분히 해서요. 자신감도 있고 그다음 시간도 절약해가면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7번입니다. 실내 구간의 성질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되었네요.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 평균은 정기분포를 따른다. 어떤 분포를 따르는 거죠? n에다가 평균은 뭐 원래 이제 x 바의 평균은 그대로 m 되는 거니까 m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리언스 x 바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뭐가 되죠?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써야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3, 4, 5번 중에서 이제 답이 있겠다. 이렇게 좀 시작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분포를 이용해서 추정한 모평균의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을 구해야 된다. 그럼 뭐 이런 부분 식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x 바 해서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부분들이 실내 구간에 대한 식이죠. x 바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에서 범위를 쭉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n을 고정하고 알파를 놓게 한 구는 뭐 실내 구간 길이를 막 물었는데요. 실내 구간 길이 길이에 대한 좀 식을 세워가면 되겠죠. 실내 구간 길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위쪽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빼면 되니까요.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 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가 돼 있는데 문제에서 좀 무엇을 언급을 했냐면요. 지금 이 신뢰도 자체를 어떻게 됐습니까? n을 좀 고정하고 신뢰도를 좀 높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들을 요걸 좀 하나를 좀 크게 했다는 얘기죠. 크게 한다는 얘기는 그럼 이제 전체적인 결과도 어떻게 되겠다? 좀 더 커지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크다 이런 형태로 좀 답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 자, 그래서 신뢰 구간을 좀 더 이제 높게 해 주었으니까 D-의 결과가 좀 어떻게 되겠다? 크다 이런 형태. 크다 이런 형태니까 답은 뭐 3번하고 5번 형태로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좀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이번에는 또 신뢰도를 좀 고정했는데요. 와, 그럼 식을 다시 2배의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고정 딱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럼 뭐 여기까지면 값의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가 조사할 부분들은 뭐 루트 n분의 1 요거 하나만 이내에 있는 거죠. 여기만 좀 이렇게 차이가 날 건데 크기를 이렇게 크기를 좀 달리 했는데 그랬을 때 그 구간 길이는 원래 구간 길이에 얼마가 되었더라? 절반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호, 새로운 값을 집어넣는데 원래 거의 절반이다. 그럼 이제 새로운 것을 집어넣은 것은 이 z 그러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2분의 1 뭐 이런 형태가 돼 2분의 1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는 요 부분들이 계산해야 될 거 있으니까 얼마를 집어넣었습니까? 4n을 집어넣은 거죠. 4n. 그러니까 이제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가장 기본 실내 구간 뭐 더 기본도 있네요. 뭐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알아야 되는 항목이 되겠고요. 그다음 실내 구간 길이 자체에 대한 식을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하등에 큰 무리가 없겠고 풀이의 이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들만 딱 발췌하게 되면 값을 빼서 나온 식이니까 사실 뭐 미지수라는 부분들이 실내 구간 실내도하고 크기 n하고 이 부분들인 거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신뢰도 자체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더 고정을 시키게 되면 결국은 뭐 n에 대한 그런 비교 해가는 뭐 어찌되면 이제 원론적인 이론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여차하게 되면 공식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8번 문제 이어집니다. 연속 확률 변수 알겠습니다. 변수는 0부터 2까지 처리가 되어 있고요. 확률 밀도 함수가 그리고 같이 뭐 다 조져 있습니다.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연속일 때 뭐 가장 중요한 그런 이론들은 뭐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이제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열심히 구해간 이 부분들이 바로 뭐다? 확률이다라는 이론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변수 주어져 있으니까 확률의 총합은 일일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넓이들 그다음에 넓이들 열심히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모양이 좀 다르니까 1 곱하기 4분의 1 그냥 쓰면 되겠고 그 다음 넓이가 2분의 1의 사다리 넓이니까 높이가 4분의 1에다가 높이가 k에다가 윗변 아랫변 됐고 그 다음 높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넓이 1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에 k 더하기 4분의 1 처리해주면은 4분의 3에다가 k1 더하기 4분의 1 처리해주면은 2 곱하기 해주니까 2분의 3 처리가 되겠죠. k 값은 그러면 4분의 6에서 뺐으니까 뭐 4분의 5 해서 k 값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개념만 돼 있으면 뭐 어찌 일정 부분을 또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론으로 구성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감사합니다. 이항분포를 따른다 확실하게 주어져 있죠. 3일대의 확률, 4일대의 확률. 사실 뭐 이 이항분포라는 거는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죠. 독립시행. 우리가 이제 한 개의 확률을 구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겠고 모두 다 조사한다 이럴 때 이제 분포 이렇게 돼서 이제 이항분포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하나의 항목을 물어보는 것은 결국 독립시행의 확률을 물어보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도 이제 식을 보니까 10번 시행했군요. 10번 시행했는데 3번 일어난다. P가 3번 일어난다. 그러면 뭐 Q라고 할까요? Q가 7번 일어난다. 그것에 5를 곱하기 한 항목 이 부분하고 그다음 4 곱하기 10번 중에서 4번 그럼 P 4제곱 Q 6제곱 이렇게 되는 확률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라는 부분을 계산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요 약분만 좀 잘 처리해주면 되죠. 5 곱하기 10 컨비네이션 3, 19, 8, 3, 2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P 세제곱? 이거 뭐 약분하면 지워지고 여기 약분하면 이 Q만 하면 딱 쓰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4 곱하기 10, 9, 8, 7, 4, 3, 2, 1 이번에는 좀 P 한번 딱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제가 이제 이 자체에서 약분 안 하고 19, 8, 19, 8 이렇게 3, 2, 3, 2 이렇게 약분하는 이렇게 센스만 좀 발휘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4, 4도 지워집니다. 7P, 5Q 이렇게 넘어가요. 5Q는 이꼴 7P 이렇게 남았으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뭐 Q라는 부분들이 1-P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해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가볍게 5P 이항시켜서 12P는 이꼴 5 이렇게 처리해 놓으니까 P 값이 12분의 5예요 라고 구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열심히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했습니다. 이때 그럼 이제 이항분포 자체 식을 쓰게 되면요 10 곱하기 12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고 이때 뭐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NP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 곱하기 12분의 5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처리됐는데 문제에서 또 구하라는 것은 또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요 6x-2 이런 걸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6배 expectation x-2 구해달라. 여기 이제 계산할 때 좀 약분 한번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6분의 그러면 5, 25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그럼 대입하기 아주 좋게 만들어졌죠. 25-2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계산해달라. 23이 답이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마 갑자기 뭐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요. 이런 부분들 저렇게 목적은 어떻게 계산해요? 계산 다 됩니다. 약분 좀 해서 처리해가는 그런 센스 있는 부분들만 좀 기억했다가 실수 없이 잘 적용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문제니까요. 확실하게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잘 기억해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10번 함께 살펴봅니다. 한 번 시행해서 10점을 얻거나 2점을 잃는 게임 있습니다. 이런 10점 얻을 확률, 2점 잃을 확률 가르쳐줬고요. 자, 0점부터 시작했는데 1600번을 독립적으로 시행한답니다. 독립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다. 이항분포란 얘기죠. 이항분포. 알겠습니다. 이항분포 1600번을 하겠다. 뭐 10점 없는 걸 기준으로 할까요? 얻는 확률은 이제 5분의 1 이런 형태의 이항분포를 하겠다. 시행해서 충분히 크니까 이제 정규분포를 좀 따라가는 건데 그러면 5, 3, 15에다가 5, 20, 320번 정도가 나오는군요. 그럼 320인데 또 5분의 4를 또 마저 계산해야 되잖아요. 5, 6, 30, 5, 4, 20, 또 4도 이렇게 있겠고, 그러면 8, 2, 16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점수, 요거는 좀 10점 얻을 요로 확률이 나오는 그러한 확률 변수 처리가 된 거고요. 점수는 또 좀 다른 얘기죠. 점수는 또 1024점을 얻어야 되는데 점수 자체는 요 변수를 x라고 해주면 x 나왔을 때 이제 10점을 얻는 거겠고 1600-x에 대해서는 2점을 잃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이제 점수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근데요 요거 좀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x가 되는데 12x-3200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1024보다 좀 커져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12x 3이 그러면 4, 2, 2, 4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뭐 2 한번 좀 약분해서 2, 1, 1, 4 하고 1, 1, 2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제 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6, 3, 18에다가 31이니까 6, 5, 30에다 6, 22 이렇게 되는 거고요. 352회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을 딱 구하게 되면 평균이 아까 320번 있죠? 320번 이렇게 나오는데 352번 이상이 나와야 점수가 1024점보다 좀 크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1024점을 얻는다는 얘기는 352점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당연히 표준화를 해서 16분의 352에서 320을 빼는 그런 형태. 자, 글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분의 이게 그럼 얼마인가요? 32인가요? 32. 그럼 z값이 2잖아요. 표준화값 2. 요거보다 이제 클 확률. 그러니까 0.5에서 477을 빼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0.028 해서 계산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시행횟수에서 5분의 1 확률로 나오는 횟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규분포화 시킬 수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횟수에 대해서 이제 점수 따로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점수가 또 이제 1024보다 클 확률 이렇게. 그럼 이제 횟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점수에 대한 식도 좀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10x 나온 횟수, 안 나온 횟수, 안 나올 땐 빼기 2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나왔을 땐 10점 이렇게 얻는 거니까. 이해되겠죠? 뭐 그리 어렵지 않은 식인데, 그래도 이게 좀 연습을 좀 안 했으면 이게 좀 나온 횟수하고 또 점수하고 관계 부분도 좀 살펴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습 한 번은 좀 철저하게 잘해서 완벽한 풀이가 나올 수 있도록 학습 진행해 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 0부터 6 주어져 있고요. 밀도 함수는 0과 3 사이의 실수에 대해서 이 함수 표현식 알아라 이런 얘기죠. 어떤 식이죠? x는 3 대칭이다 이런 얘기죠. 3 더하기 x, 3 빼기 x. 이 3을 중심으로 똑같이 좌우로 갔을 때 결과들이 같아진다. 대칭 구조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대칭 구조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뭐 평균이 3이 되는 건가요? 뭐 이런 형태의 모양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확률 주어졌습니다. 1부터 3까지 확률. 변수 자체는 0부터 주는데 1, 2, 3 4, 5, 6 0, 1, 2, 3, 4, 5, 6 해서 3 대칭 구조가 되어 있고,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1부터 3까지 요 확률들 주어져 있고요. 5부터 6이라는 것은 대칭 구조면 요 앞쪽이죠. 앞쪽 이런 확률의 좀 절반이다. 그림을 뭐 완전 엉망으로 그렸군요. 절반 한 경우 여기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2분의 1을 세 쪽을 내야 되는데, 그럼 6분의 1이죠? 확률들을 좀 계산해 놓게 되면, 그럼 거의 비슷할 텐데, 6분의 1 되겠고, 그럼 여기가 6분의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됐죠? 뭐, 대칭 구조면 확률의 절반,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서 뭐 대략적인, 그럼 대칭 구조니까 이쪽 확률도 6분의 2에다가 이쪽에 6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확률 총합 1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1부터 5까지 확률 구해달라. 1부터 5까지 확률, 이런 건가요? 이 확률들을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뭐 계산 다 끝났죠? 다음 주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답만 찾았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분의 2, 합하면 3분의 2가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함수 표현식 3에 대해서 대칭이다. 뭐 이 뜻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면 뭐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천해 조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겠습니다. 자, x바의 확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확률 시기쯤 어떻게 되는 거죠? x바 마이너스 m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x바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m 플러스 4, m 마이너스 4 이렇게 이런 범위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률 계산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뭐 당연히 표준, 근데 이게 지금 m에 대해서 대칭 구조니까 2배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표준화 해 가면 되겠죠. 0보다 크거나 2배처럼 처리했습니다. 자, 여기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8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값에서 m을 빼는 거니까 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좀 구했는데요. 이 확률 자체가 0.95, 2배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0.475 관련이 있는 거죠. Z값이 2 이렇게 제대로 항목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 좀 계산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8분의, 그러니까 2분의 루트 n 되는 건가요? 요 값 자체가 지금 이제 2라고 좀 했는데, 2보다는 좀 더 큰 값이 되어라. 이런 얘기 되겠죠? 좀 더 커져야 확률이 좀 커져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루트 n은 4보다 커야 되는 거겠고, n은 16보다 큰 이런 형태의 값을 가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n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건 뭐 당연히 16 써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원래 이제 주로 등호 형태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럼 뭐 당황하지 말고 풀면 되겠습니다. 뭐 절대값 되어 있는 형태의 범위 표시되어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범위 표시해서, 그죠? 범위 표시 딱 해가지고, 이런 확률을 구하는 거구나. 이런 판단만 정확하게 잘 했다면, 어찌 생각하면 좀 간단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광교고 확통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개의 전구와 스위치 한 개가 있습니다. 모든 전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한 번 누르면 전구 한 개 켜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나머지 전구도 켜지고 두 개 다 켜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전구가 훅 꺼진다. 재밌는 수치네요. 자, 주사위 던질 때마다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합니다. 모든 전구를 끈 상태에서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이 수가 딱 주어지게 되면 스위치를 그만큼 누른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이거 뭐 별거 없잖아요. 스위치를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러면 한 개 켜지고 두 개 켜지고 꺼지고 이런 얘기죠. 이런 형태. 그럼 4가 되게 되면 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니까 각각 확률들은 뭐 3분의 1씩 되겠는데요. 그러면 4일 때, 5일 때, 6일 때도 똑같은 이런 결과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10번 반복했을 때 두 개의 전구가 모두 켜진 결과, 그러면 두 개의 결과면 2나 5 이런 거 나오는 거죠.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똑같은 시행을 좀 열심히 반복한다. 뭐 이런 얘기니까 정리해서 뭐 이항분포입니다. 10번 시행하겠고요. 두 개 전구가 켜진다라는 얘기는 확률을 뭐 3분의 1 이런 형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내용 정리하니까 뭐 별거 없네요. 뭐 무슨 뭐 룰이 좀 대단한 룰이 있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 뭐 분산을 구해라. 뭐 이항분포에서 뭐 분산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면 NPQ 이렇게 처리해질 거는 그런 항목이니까 10 곱하기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9분의 2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입니까? 알겠습니다. 9분의 20 처리되는데 Q-P 하면 이제 20에서 9 빼는 거니까 정답은 11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문제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만 파악하게 되면 뭐 아주 가볍게 처리할 수 있네요. 그리고 똑같은 시행 이제 반복한다. 독립시행이 있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라는 사실 이런 것만 좀 점검하게 되어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쉬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정확하게 이론 정리가 좀 되어 있고 상황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요. 어쨌든 학습은 좀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시작합니다. 제과점에서 만드는 과자 한 개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균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근데 16개를 상자에다 판단한다는 얘기는 이건 이제 표본을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무게가 이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반품되는데 뭐 그렇다면 요 사이가 되게 되면 뭐 정상 제품으로 판매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근데 306.88 이 부분들인데 이게 16개니까요. 16으로 좀 나눠야 되잖아요. 와, 이것도 좀 왜 이렇게 또 어려운 산수를 더 시킵니까? 이게 나누기. 이게 지금 그러면 30에 한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되겠죠? 그럼 4에다가 14, 6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이것도 얼마가 좀 들어가는가요? 그러면 9가 될까요? 9, 6, 9, 54 되는 거죠? 9, 6, 9, 54에다가 5에다 9, 1, 9, 14 처리되는 거니까 됐죠? 2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2에는 들어간 부분들이 없으니까 맞는 거예요? 8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한 번 처리가 되겠고 16이니까 이게 좀 산수가 왜 어렵습니까? 이렇게 2에다가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또 얼마인가요? 8? 6, 8이 48에다가 4에다가 5 8에는 8 사이 됩니다. 와, 그러면 19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16개니까 그럼 이걸 좀 다음 건 어떻게 될까요? 20인데 16이면은 320이 기본이었죠. 평균인데 320에서 요 부분들이 그럼 얼마 뺀 겁니까? 106이니까 306이니까 그러면은 13.212 이 정도? 근데 뒤에가 알겠습니다. 이거 뭐 대칭구조 그래 대칭구조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 그러면 지금 큰 숫자를 먼저 가지고 할 걸. 어렵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19.18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20에서 뺀 거죠. 20에서부터 이제 빼기를 한 거니까 0.82 정도가 됐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X바 열심히 이렇게 구했을 때 지금 여기가 지금 19.18 이렇게 처리되는데 0.82 정도 더하면 되니까 이쪽은 이제 20.82 이런 부분들의 확률이 요게 이제 뭐 정상 제품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상 제품의 확률들을 좀 먼저 구해야 되죠. 이런 확률들을 이렇게 쫙 구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표준화해야 되는 거니까 뭐 2배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죠. 2배 해서 0부터 해서 쫙 이제 대칭 구조 형태였으니까 Z값 이렇게 알아보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표준 편차는 16개니까 루트 16분의 2에다가 이 부분들이 0.8이었죠. 8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가 됐죠? 그럼 또
이게 지금 4분의 2니까 2를 곱하게 되는 거니까, 요 값이 그러면은, 28이 16, 1점, 잘못 계산하나요? 아이고, 8인데 왜 또 사라졌죠? 아이, 참. 그러니까, 그러면 28이 16, 그 다음에 4, 1.64가 되겠죠? 오, 그렇죠. 여기 좀 문제 주어진 부분하고 1.64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자, 0.45가 되겠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확률이 그러면 0.45의 2배니까 0.9 이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정상 제품이 확률이 이렇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쿠야, 이제부터 정상 제품만 겨우 구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자를 좀 100개 중에 100개를 뭐 뽑아서 이제 7개가 뭐 반품입니다. 이거 이하일 확률 구해라. 와, 문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 어떡하죠? 다시 이항분포가 된다는 얘기죠. 100개 중에서 지금 이제 정상 제품이니까 불량될 확률은 10분의 1 이렇게 되겠고, 그렇다면 이러한 또 이제 다시 또 정기분포를 따르는 거죠.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정규분포를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량품이 10개가 나오겠고, 그러면 10되겠고, 10분의 9를 곱하니까 3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되겠습니까?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게 지금 몇 개인가요? 7개 이해가 되겠다.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변수 자체 x가 7 이하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표준화를 좀 시켜가면 되겠습니다. 3분의 7-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z값이 그러면은 1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가는 거죠. 1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값이 하나 더 주어져 있죠. 1까지 확률이 0.34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니까 이게 뭐 이번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0.5에서 또 0.5에서 0.34를 또 빼야 되겠죠. 빼는 일의 확률을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정답은 0.16 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1인데 숫자 틀렸네요. 뭐 이게 좀 구해야 될 확률이 이게 지금 원래는 10 나오는데 7보다 작을 이 확률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니까 뭐 표준화 시켜가게 되면 z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이 확률 이렇게 처리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0.34가 1까지 확률이니까 반대되는 부분 0.16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호. 갑자기 또 레벨이 또 갑자기 높은 문제가 나와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컨트롤 볼까요?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해할 만하겠고. 자, 14개씩 묶은다. 표본을 만든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표준화 시켜갈 때 이제 이 부분이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또, 이게 좀 상당히, 불편한 게 지금 이런 숫자들 가르쳐 주는데 이게 지금 16개의 총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16으로 좀 나누기 해서 숫자들을 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제가 좀 감각적으로 센스 있게 좀 대처한 게 뭐냐면 숫자에서 이제 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16개면은 한 개가 이제 20이니까 이제 320이 이제 정상적인 건데 반대로 구해보니까 이게 좀 이게 평균에서부터 이제 대칭 구조 모양이다라는 것을 좀 금방 그나마 좀 판단해서 한쪽만 좀 계산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처리된 부분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역시 대칭 구조 확률 형태로 해서 정상 제품일 확률이 되겠고, 지금은 이제 불량 확률을 가해 들은 거니까 불량품일 확률 이렇게 처리해서 똑같은 것도 이제 100번이나 반복한 거니까 이항분포에서 또 정규분포, 정규분포에서 또 다시 확률. 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정규분포 이론 문제들을 열심히 풀었는데 연산하는데 좀 뭐 16으로 나누고 좀 복잡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담겨 있어서 확률 구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항분포 만들고 다시 정규분포로 가야 되는 거니까 뭐 절차 자체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문제 뜻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당연히 풀이 접근 못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정규분포 이론에서 만들 수 있는 뭐 최상급이죠. 정규분포에서 나온 것을 이항분포로 연결시키고 다시 정규분포 가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살펴봅니다. 이산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은 1, 2, 3, 4, 5이고 변수 y가 갖는 값은 1, 3, 5, 7, 9가 되겠습니다. 변수들이 1, 3, 5, 7, 9, 1, 2, 3, 4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이제 확률 자체로 관련이 있으니까 와, 평균에서 그럼 뭐 이 주어진 식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보게 되면 x라는 변수가 1, 2, 3, 4, 5 돼 있을 때 뭐 p1, p2, p3, p4, p5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변수 y라는 것은 1, 3, 5, 7, 9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은 뭐 각각에 대해서 이제 2x-i 이렇게 좀 계산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좀 나왔다 생각하면 되는데 확률들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또 다시 a를 곱하기 하니까 AP1 더하기 a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럼 뭐 AP2 더하기 a 이런 형태로 좀 이렇게 나오고 뭐 복잡하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AP3 더하기 A, AP4 더하기 A, AP5 더하기 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 다 돼 있다 이런 뜻이죠. 뭐 이런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먼저 A 구하는 것부터 처리해야겠습니다. 확률의 초합을 구해야 되겠죠. 이곳에서 확률의 초합은 A에다가 그러면 P1, P2 이렇게 해서 공통해서 P5 처리해 주겠고 뒤에 더하기니까 5A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곳에서 확률의 총합이 당연히 1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니까 이거는 이제 6a가 되겠고 이 확률의 총합 1 돼야 되니까 a 값은 6분의 1 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a 값은 가볍게 구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또 나중에 또 기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와우, 기대값 y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쉽지가 않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좀 곱하기 해야 되는데 이 위에 이제 곱하기 해가는 이 값 자체가 13579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니까 요거를 x로 고쳐가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곱하기 변수 y를 좀 곱하기 할 때 여기 곱하기 된 식이랑 좀 근데 일단 뭐 앞쪽에 이제 공통 부분 돼야 되는 거니까 공통 a에다가 expectation 뭐 y라는 변수를 좀 곱하기 한다 이렇게 이걸로 곱하기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변수 근데 이 부분들을 이걸 어떻게 고쳐면 되겠습니까? 1, 2, 3 더. 이건 이제 2x-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2x-1 이것에다가 그냥 곱하기 한다 처리하게 되면은 요거하고 요거 곱하기 한 부분들은 a 공통만 튀어나가게 되면 변수 변화를 딱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 확률하고 연관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a 부분들에다가 다시 1, 3, 5, 7, 9를 다 곱하게 되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이렇게 좀 더 있는 항목이 생기는 거죠. 와, 좀 복잡하네요. 그죠?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a 값을 구했으니까 6분의 1 처리해 주겠고 이 부분들은 2배 expectation x 마이너스를 처리해 주겠고 여기는 6분의 이걸 다 합하면 25가 되는 거죠. 25 처리해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근데 기대값이 3분의 10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3분의 10 나와 있습니까? 6분의 1에다가 그러면은 3분의 20 빼기 이 부분들은 또 빼기 6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야 이제 여기가 좀 센스 있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을 약분을 6을 약분 안 하게 놨나요? 뒤가? 그럼 일단 약분하죠. 뭐 이렇게 10 이렇게 처리되니까 9분의 10에다가 여기가 6분의 6, 4, 24 이렇게 해서 처리되는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분의 4, 9, 36, 46 처리되는가요? 아이고 이게 좀 매우 복잡한데요. 관계 이해를 그리고 답도 또 이게 또 끝이 아니고 일단 답까지 구하고요. 9y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9배의 y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9를 좀 대입해 주니까 46 더하기 3 해서 정답은 또 49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계산했는데 이 관계 이해를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변수들 돼 있어서 변수가 뭐 관계되겠다. 여기는 좀 할 것 같습니다. 그죠? 6분의 1 구해가는 것까지. 이 확률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확률들이 지금 나온 부분들이니까 이 확률의 총합입니다라고 됐을 때 A 공통이니까 요건 좀 이해가 됐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구해가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평균 구해가는 수식을 좀 써보면 A 그대로 쓰겠습니다. AP1 더하기 A 이렇게 처리 되겠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하니까 3AP2 더하기 3A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5AP 3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뭐 5a 뭐 이런 식 처리 되는데 뒤쪽에 더하기 된 부분 이렇게 좀 처리해서 이제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앞에 부분들은 또 a 공통 끄집어내서 좀 처리하게 이 식을 좀 다시 보게 되면 a 공통 끄집어내게 되면 그 뭐죠? p1 그 다음에 3p2 그 다음에 5p3 그 다음에 뭐 7p 원래 7p4 이렇게 그 다음에 9p5 뭐 이런 형태의 식인데 이 앞에 있는 곱하기 된 수가 이제 변수 변화 2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식이니까 요 식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부분을 좀 정확히 잘 이해될 항목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수식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쭉쭉쭉 풀이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와 여기가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니까 제가 좀 전개하는 형태로 좀 보여드린 부분은요, 다시 한번 보시고 연습장에다 좀 여러분들 좀 써가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잘 이해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오묘하게 좀 처리되게 돼 있어서 헷갈릴 여지가 조금 존재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번 살펴봅니다. 확률 변수 x의 평균 표준 편차가 정비법을 따를 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주어졌는데 ft가 아주 좀 독특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t가 5일 때 최대가 된다. 정기분포니까요. 평균에 대해서 대칭구조 뭐 이런 형태가 딱 되는데 t부터 t 플러스 2까지 간격이 2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이렇게 주는데 5에서부터 간격이 최대된다. 근데 이게 좀 확률이잖아요. 확률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평균 주변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간격이 2인데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양쪽으로 1만큼 차이가 나도록 조절하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5부터 7 이렇게 되는 거죠. t가 5일 때 최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평균이 6이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평균이 6이다라는 뜻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 재미난 표현인데요. 근데 FM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또 뭐죠? 와, 그렇게 되게 되면 주어진 식에서 t 값 기준인데 그러면 n 값 기준이니까 6에서부터 8까지란 얘기잖아요. 8까지 이렇게 또 확률을 또 구했더니 이 확률은 또 얼마다? 0.3413이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표에 가서 보면 0.3413 이 부분들이 1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들 확률 x 값이 6부터 8까지 확률도 이렇게 구해간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표준화하게 갈 때 z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건 0이 되겠고요. 시그마 분의 여기가 이제 2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지금 그럼 이제 표준화 시켜서 결과 자체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시그마 값이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F8 구하라는 얘기 또 뭔가요? 참 여러 번 시킵니다. 평균이 이제 6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8부터 10까지 이런 얘기잖아요. 표준 편차가 2였는데 아까 이 값이 표준 편차가 z 값이 1 되는 거였죠? 그럼 z 값이 여기가 2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되겠습니까? 식을 굳이 또 써서 x 값이 그럼 8부터 10까지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표준화 값을 가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2분의 1 되는 거니까 평균이 6이었으니까 여기가 4가 되겠고 여기가 2가 이렇게 처리가 돼 2분의 1 처리되는 거니까 z값이 1, 2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여기 사이에 또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2에서 1 빼면 이렇게 빼면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9 그러면 여긴 또 얼마인가요? 뺐을 때 그럼 6에서 빼니까 5, 9, 5, 9 그러면 또 얼마가죠? 자, 1359 5번이 되면 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마지막 산수까지. 표현들이 좀 재밌습니다. 관계 이해만 좀 정확히 잘하면 또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새롭게 주어진 이 표현들 평상시 연습해서 이런 부분에 좀 경험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얘기죠. 간격 2를 유지해가면서 확률들을 쭉 구해가는 그런 뜻인데 그때 이제 5에서 최대가 된다. 가장 평균 부분에 이제 대칭 구조인 정규분포라고 되어 있으니까 5부터 7까지 그래서 평균이 6이다 정보 주어져 있고 또 6을 또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확률 주어져 있으니까 이곳에서 이제 표준 편차도 알아내고 이걸 이용해서 또 이제 최종적으로 확률 구해가는 그럴싸하게 또 이론들을 연결시켜놓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맨 처음 주어진 식 표현 이 표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문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요. 확실하게 이해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무게는 평균 표준편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불량품을 판정한다. 보기 들여서 많이 풀어야 되는가? 이거부터 미리 구해놓을까요? 정상 제품 60 이렇게 되는데 50 이하가 되게 되면 이제 불량품이다 이런 얘기죠. 확률들을 좀 구해놔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차 x 값이 50보다 작을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이 부분들은 z 값이 어떻게 되는가요? 표준 편차 5g 돼 있겠고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z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 거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자, 이 값이 0.48 이렇게 처리된다는 이야기는 0.02 해서 확률을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반적으로는 100분의 2 이런 형태로 이제 불량품이 나온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 공장에서 근데 이만큼 추출하는 건가요? 무게 평균 알아야 될 일이 좀 많습니다. 그죠?
에코, 불량품의 개수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뭐 이항분포를 좀 열심히 좀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좀 처리해 가면 되겠죠. 이항분포를 좀 따라가는 거 있고 2,500이 되는 거예요. 불량품일 확률이 100분의 2 이렇게 처리돼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뭐 정규분포를 좀 열심히 따라가겠죠. 계산하게 되면 25에다가 50이 되겠고 50에다가 100분의 98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이 약분되면 49, 7제곱 형태가 되겠군요. 이러한 정규표를 따라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불량품 개수니까 변수 y가 되겠습니다. y 부분들은 그렇게 되게 되면 변수 y라고 좀 메모를 남겨야 되겠군요. 됐죠? 자, 50개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슬금슬금 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 좀 볼까요? 아하, 이렇게 되는데, 우후, 표본 평균요? 2,500개의 무게 평균을, X바라고 한다? X바는, X바는 이제 당연히, 으쌰, 이 부분들이 이제 M하고 좀 똑같아야 되는 이런 항목이 돼가는 거니까, X바가 뭐 60보다 클 확률이 뭐 평균이 60인 거잖아요. 그럼 확률 2분의 1이다. 알겠습니다. 평균보다 클 확률 물어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처리될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64보다 지금, Y 값이 이제 50개가 나오는데 64보다 50 이렇게 되는데 64보다 클 확률 이런 부분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항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와우, X바가 뭐 X파는 뭐 볼 것도 없이 평균이 뭐 6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59.8 이거보다 작은 확률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할 때 확률이 좀 같아지는지 좀 알아봐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군요. 전부 다 이제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뭐 이 부분들은 플러스 값으로 되어 있고 마이너스 값도 있으니까 일단 뭐 절대값이 같아지는지를 조사해 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y라는 변수는 시그마가 이제 7분의가 되겠죠. 7분의 처리해서 64에서 50을 이렇게 빼는 거니까 이게 이제 14가 되는 거니까 z값 자체가 지금 2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그래서 2보다 큰 확률 구해가야 되는 항목이 되겠고, 자,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500개를 꺼내본 거죠. 와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2,500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가 5였죠, 맨 처음에. 그렇죠. 5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고. 자, 그러면 59.8, 60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0.2가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죠? 뭐, 계산하는데 이게 지금 50분의 5 이렇게 처리가 돼 가는 거니까, 10분의 1이 되겠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0.2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뭐, 마이너스 2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Z값을 이제 열심히 좀 계산했는데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확률, 2보다 큰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대칭 구조 형태로 좀 되어 있는 그런 항목들이니까 당연히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변수 x에 대해서, 자, 변수 x가 된 거죠. x가 60보다 작은 확률 이렇게 되어 있고, 와, 요 부분들은 뭐 x바가 처리되는 항목인데, 자, 이 부분들의 뭐 z값 좀 일단 뭐 2배 해서, z값을 좀 확률들을 좀 살펴가게 되면 z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디귿 부분 살펴갈 때 앞에 부분들은 뭐 k가 돼 있으니까요. 시그마가 이제 5분의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60 플러스 k 되니까 이런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바 오른쪽은 보면 어떻게 되죠? 60 플러스 k 이렇게 되는데 와, 여기는 또 역시 또 2배의 0보다 큰 z값일 때 여기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루트 n이 그럼 얼마가 되겠죠? 2,500이니까 50이었죠. 5분의 5에서 이제 k값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니까 이 값이 뭐 당연히 10k 형태가 되는 게 크겠죠. 그러면 오른쪽 확률이 당연히 크겠다.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는 내용.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습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큰 흐름 틀에서 정기분포 표준화시켜서 풀이를 진행해 가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문제 풀이가 되는데 이게 좀 이 변수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잘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무게 평균 x 이렇게 됐을까? x는 이러한 분포를 따라갑니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2,500개를 추출한 이 부분 x바는 좀 제가 안 놀았는데 x바도 좀 해야 되는 거군요. 그죠? 와우. x바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x바 자체는 뭐 평균 돼 있고 분산 자체만 그거는 분산 자체만 좀 신경 쓰면 되는 거겠죠? n분의 x바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n분의 이건 또 똑같이 m이니까요. 60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n분의 2500분의 시그마 25 이런 형태. 이런 분포를 따라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분포라는 사실 좀 기억해가는 그런 내용. 이것도 메모했어야 되는데 약분을 좀 처리 가끔 했어야 되는데 뭐 나중에 뭐 계산할 때
충분히 또 제가 이제 식으로는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되는 부분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잊지 않고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제 변수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항분포로 해가지고 불량일 개수 자체가 또 변수가 되는 거니까 와우. 변수 자체가 x, x바 그 다음에 y. 변수 자체가 좀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는 그런 사이의 관계니까요.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이는 것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되시죠? 아하, 문제들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변수를 원래는 이제 따로따로 변수 하나 관계에서 문제 만들고 하나 관계에서 문제 만들고 처리해주면 되는데 변수 관계를 오호 뭐 기억니들 만들면서 동시에 처리해가지고 우리를 좀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데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정확하게 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이산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은 0부터 7까지 쫙 되어 있습니다. 변수 자체가 0, 1, 2, 3, 4, 5, 6, 7 처리가 되는데요. 0, 1, 2는 변수 자체가 0, 1, 2는 변수 자체가 전부 다 c를 갖는 거고 3, 4, 5는 전부 다 2c가 되는 거겠고 여기는 저 5c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변수 x 되고 이때 이제 확률의 총합 부분들이 1이 되어가는 거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때에서 6보다 클 확률 구해가는데 C 값을 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부분들은 이거 전부 CCC 있으니까 3C 되겠고 여기는 6C가 되겠고 여기는 두 번이니까 10C 제곱이 되겠죠. 확률의 총합이 1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10C 제곱 9C-1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1, 10에다가 1, 1에 어떻게 되는가요? 위쪽이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죠. 처리되는 항목. 그러면 C 값이 10분의 1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6보다 클 확률이니까 변수가 6하고 7일 때의 확률. Px가 6보다 클 확률 구하라. 그렇다는 얘기는 Px가 6일 때의 확률하고 더하기 Px가 7일 때의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는 항목이니까 당연히 10C 제곱이 되겠고 C 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답도 10분의 이렇게 처리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대입해서 100분의 1하고 10을 이렇게 곱하기 한 거니까 계산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변수 자체가 이렇게 3개의 파트로 좀 나눠져 있다라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확률 분포표 만들었을 때 이런 뜻이로구나 이런 판단만 점수는 효율화지 또 헷갈려 만드니까 판단만 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살펴봅니다.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한 신뢰도 95% 추정한 신뢰 구간 정규분포 크기가 n 추출했을 때 신뢰 구간 신뢰 구간 길이 자체가 좀 물어본 거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뢰 구간 구해가는 곳은 x 바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 계산하는 거죠. x 바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돼서 신뢰 구간은 이제 우리처럼 나와 있는데 신뢰 구간 길이를 구하게 되면은 둘을 좀 빼기 가는 거니까 2배의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평균 x 바 구해간 것 자체는 좀 큰 의미가 없이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야 되는데 그럼 2 곱하기도 다 필요가 없고요. 문제를 보니까 하나는 이제 95%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0.9가 되니까 1.96 1.96 되겠죠?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하나 열심히 구했고요. 또 하나를 열심히 구해갔는데 알파 퍼센트니까 이 퍼센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뭐가 좀 바뀌었죠? 요게 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이런 항목이니까 이 부분들은 z값 자체는 좀 미정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루트 n 분의 여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 시그마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2 시그마 전체 제곱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결과가 좀 같아야 되는 이런 항목 소거되고 이렇게 처리된다는 이야기. 그럼 이제 z값 자체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로 나누게 되니까 0.98 이런 형태가 좀 나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0.98 그렇게 되면은 확률 자체가 이제 0.67 되는 거니까 신뢰도를 구해가는 건데 여기다 곱하기 100이라니까 정답은 이제 67%입니다. 67입니다.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신뢰 구간 길이 자체는 거니까 중간에 좀 평균이 M1, M2 돼 있어가지고 살짝 긴장을 했는데 그 부분들은 어차피 좀 관여가 안 되는 그런 내용 됐죠? X1 밤, X2 밤인 거 써야 되는 의미가 없죠? 구간 길이 자체 구해가는 거니까 뒤에 있는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것만 가지고 계산한다는 사실 이것만 정확하게 잘 판단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광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평균, 모표준표차 가리키는 모집단에서 V가 100인 표본 추출. 알겠습니다. X바에 대해서 FM이라는 것은 재미난 식인데 이게 재미있는 건가요? 의미 자체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FM이라는 것은 M값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X바 값이 어떻게 되죠? 20분의 3보다 클 이런 확률이다. 이런 형태로 좀 살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논센스 퀴즈인가요? 이 값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 이때 이제 M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본 걸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M 이렇게 처리될 건데. 그죠? 오호, X바 값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그럼 이 값이 뭐 절반이 결국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보다 좀 작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보다 조금만 더 커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될 때 M이 좀 가장 커지면 결국은 M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M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했는데 이게 20분의 3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절반 형태 이렇게 좀 질문 던지는 거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M을 구하라. 그거 답이 3이 돼가는. 개념적으로는 뭐 이런 형태의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수식 형태를 조금 더 보여야 된다면 우리가 이제 X 바 값이 20분의 3보다 클 확률을 구해라 이런 얘기는 이 부분들은 뭐죠?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루트 n분의 100이니까 10분의 표준 편차가 얼마입니까? 3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그죠? 여기서 이제 20분의 3 빼기 m 이렇게 처리된 이 확률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게 지금 2분의 1 풀어가는 거라서 확률이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분의 1이었으니까 20분의 3 마이너스 m 이 값 z값 자체가 이제 0 이렇게 되는 항목을 찾아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거보다 좀 이제 크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값. 뒤에 있는 나누기 부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이 부분, 이 숫자 자체가 0이 되는 거라서 0보다 조금 커야 되겠다. 이 확률이 2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n값을 찾아가면 되니까 n값은 20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m이 최대값 라지 m이 20분의 3이다 이렇게 가는 문제.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좀 처리되는 항목이 관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수식보다는 개념 정리 자체가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2분의 1이라서 갑자기 좀 넌센스 퀴즈처럼 바뀐 그런 내용이니까 문제의 뜻 좀 정확하게 잘 판단하는 것이 20번 문제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20번 광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서 실수 없이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연산이 좀 복잡하거나 이렇게 좀 개념이 뭐 세계 이론들 뭐 얽히고 설킨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확실하게 학습 잘 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광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